말하고 만약 거기 있다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그렇게 나오도록 결심을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용기 있게 잘 결심했다 이런 전화 좀 받았습니까? 뭐 전화 받고 뭐 한 것이 심적으로 무지하게 괴롭습니다.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서.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서 괴롭다. 혹시 마이크 좀 당겼어요. 혹시 격려 전화, 용기 있다 이런 전화도 받았지만 뭐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느냐, 또 그 나가서 정부를 어렵게 하느냐 이런 걱정하는 전화랄까,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는 받은 적 없습니까? 예, 그런 전화 몇 통화 받았어요. 몇 통화 받았죠? 가족들한테. 그 받을 때 느낌이 회유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협박한다는 느낌, 협박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협박, 회유가 아니라 뭐냐면은 거기 나가서 쪽팔리게 그래가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냐. 자유한국당 울산남구 갑 이세기원입니다. 우리 배용주 청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국회 관례상 정인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정인으로 이렇게 호칭하는 부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인께서도 며칠 밤을 지금까지도 거의 불면의 밤을 보냈겠습니다만 며칠 밤을 거의 주무시지도 못하고 또 가족들의 마음고생이 참으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정말 아픈 역사를 정확하게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그런 충정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께서 오늘 광주에서 올라오셨죠? 네. 그래서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죠? 그때 음력으로 80년 5월 1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80년이 아니고 82년 아닙니까? 82년.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정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대전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 어머님을 뵙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직을 하셨죠? 예, 그때 그 뒤로 몰랐어요. 면회를 한 번씩 와도 그런 내가 걱정될까봐 그걸 감추고 있다가 이제 출소한 뒤에 출소해서 가는 길에 하순 그 담당 형사가 어머니 돌아가신지 아냐고 그래서 아니 모른다고 예삼촌은 내가 돌아가신지 아는데 그러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내가 예삼촌을 잘 모르고 그러는 것 같다고 그렇게 형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됐잖아 사진 한 장만 덜렁 달아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정인께서는 광주 사태가 났을 때 광주고속버스 기사로 일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고가 어떻게 났고 사고 난 부분은 언제 알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새삼스럽게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차로 인해서 그 희생자가 났다는데 지금까지도 그 유족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사과 한마디 못했습니다.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유족의 위로를 드리며 그 당시의 나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80년 5월
21일이었는가 날짜도 잘 기억해. 그때 남원을 곡성으로 해서 남원 가는 코스를 갔다가 가는데 그러기 전에 그 계엄군들이 공수부대들이 막 터미널 내까지 쫓아 들어와가지고 그냥 최루탄을 뿌리고 막 그러게. 그래서 그때 그래도 나는 배차를 받고 거기를 무사히 가가지고 그 곡성으로 오는데 고속도로 오는데 차가 안 와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 있는갑다 하고 서방 들어오니까 대머군중들이 꽉 도로에 차가지고 거리 못 가겠어요. 그래서 다시 32술사들은 오치로 해서 그래서 신역 쪽으로 가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가는데 별 지장이 없이 갔는데 거기서부터 바로 가면 이제 터미널 바로 기는데 거기서 또 거기도 이제 군인들이 모두 오고 그래서 거기를 못 가고 유동상거로 해서 가는데 그냥 난리 속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터미널 금남로로 해서 이제 터미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차가 또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도 상무나 전무들이 거기 나오면서 기사들이랑 뭐또 대법 군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 태우고 같이 2차 따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차를 따라 그 사람들 가자는 대로 내가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갔던 것이 도청 앞으로 소식 어떻게 갔어요. 막 그때 도청 앞에서 가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가스차가 라이트를 켜고 계속 거기서 연기 같은 거 막 나오고 그러고 막 눈을 못 뜨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치약을 막 갖다 눈에다 바르고 어쩌고 막 그러고 막 차에 막 올라타고 그 군중들이 그냥 에어싸고 차를 미면서 그러자 한 대가 또 이쪽으로 차가 휘어 백해버리고 이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저는 이제 그 뒤로 나도 이제 차만 놔둬불고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자리를 피했죠. 피했는데 나중에 아침에 차가 어떻게 됐나 하고 가서 보니까 그때 기사라고 오석구시고 막 그분이 차를 끌고 오면서 문화방송 있는데 거기 오니까 나는 계엄도서 자는데 거기 오는데 차를 세우더니 용주 자네 큰일 났네. 사람이 이렇게 다쳤다네. hom에 거기서 내가 기가 막혀서 그런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의식을 가지고 회사에서 쭉 계속 있었죠. 그때는 어디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27일 날인가 그때 모여가지고 29일 날 제가 강주 경찰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연행되어가지고 거기 강주 경찰서에서 있었습니다. 사고를 전혀 느끼지도 몰랐고 그 다음날 그런 사고가 나는 그러지요. 그래서 이것 정말 운전서라는 게 지 한 마리라도 고양이 새끼 한 마리라도 앞에 있으면 피해가고 그러다 더 큰 사고도 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뭐고 나는 그때 그 대머군 중에 휩싸일 뭐가 없어요. 그래도 일반 버스 할 때는 월급 8만원 9만원 받다가 강조고서 들어가니까 한 1년 하면 집도 사갔더라고. 27만원 막 그렇게 받으니까. 그러다 나는 이제 안정된 직장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사에 있는 그 상무나 그런 높은 장관들이 가락에서 할 수 없이 간 것이 큰 각오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강주 사태에 예. 소요를 끼치는 생각이 드는 소소한 강주로서 버스 기사에 불구하고 예. 기사 임원들이 시민군을 좀 예. 하라는 그 순수한 지시를 받고 갔는데 예. 그 앞에 세부가스하고 연기를
전혀 통과를 못했다. 예예. 그 다음날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됐다. 이거죠. 예예. 일단 여기서 하고 수고하러 예. 이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도 이제 증인으로 오셨으니까 배영주 증인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그동안 겪으셨을 고통에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훈안 의원입니다. 증인 배용주 어르신께 여쭤보겠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시고 오늘 이 청문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청문회에 오시면 김희수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신 거죠? 저는 예 그러죠. 네.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네. 보던 얼굴은 TV에서 봐서 알겠지만 네. 알겠다. 그런데 막 처음에 딱 와서 보니까 1980년도 누군지 10월에 예. 전교사 계엄군 군법회의 예. 법정에서 김희수 지금 후보자를 만나고 37년 만에 지금 처음 보신 거죠? 그때 누구를 만났지 어쩐지 모르고 기억은 안 나지만, 예, 예.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 본인의 재판을 김희수 후보자가 당시 판사 군법관으로서 판사의 역할을 가지고 선고했던 그 장본인이다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셨나요? 살아오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TV에 나오고 난 TV에 2012년도 헌재 재판관으로 청문회 할 때 그때 알게 되신 건가요? 그때도 몰랐죠. 그때도 모르셨어요? 예, 그 이후에 그때 바로 이번에 안 것 같아요. 거의 최근에 들어서 예.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연락이 오고 하면서 알게 되신 겁니까? 예. 37년간 사형 선고로 인해서 32개월간 복역하시고 그 멍해를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본인의 인생에는 그것이 굉장히 큰 중대한 사건이셨겠죠, 당연히. 34세의 운전기사의 당시에 결혼을 하셨었나요? 결혼해서 애들이 서이고 하나 또 뱃속에 하나 들고 네. 노부모가 계시고 예. 어때? 최근에 이제 언론의 많은 보도와 또 인터뷰에 응하셨는데요. 권력의 편에 섰던 사람이 이제와 세상이 바뀌었다고 소수의 편에 서서 뭘 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리고 저분 김희수 후보자 지칭하는 것이죠. 저렇게 좋은 자리로 계속 가는데 내 인생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 하신 게 사실인가요? 화면 좀 보시죠. 배용주 증인의 따님께서 비극 속에 한 가정이 파괴됐지만 직접적인 사과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인터뷰도 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소수민의 편에 서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 것 같다. 네. 배영주 증인께서 직접 인터뷰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죠? 제가 인터뷰를 했는 거죠. 네, 네. 예.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억울한 부분들이 있으신 거죠? 마음속에. 저는 지금 그런 면도 있지만 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불고 네.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화해 쪽으로 모든 것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말씀 해주셔서. 예. 나는 군법회의 때 보면은 피고인한테 그래도 따스하게 대하는 사람이 법무사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사법시험 붙었고 법무장교니까. 저는 그래서 그 당시 증인께서 느끼기에 오히려 후보자가 좀 증인을 좀 감싸는 것 같은 부활의 그런 느낌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때 기억으로는 잘 안 저도 나십니까?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사형이 구형이 네, 네. 되니까 네. 국선 네. 국선 변론이 네. 그때 쓰더만요. 근데 네. 국선 변론도 말 몇 자리 물어보다고 난
저에게는 뭐 말 한 자리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대요. 그래서 아 국선이 저런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네.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가 보등급법 회의 때 네. 법무 장교하지 않고 우리 그 당시 군법에 보면은 법률에 소양이 있는 일반 장교가 그 국선 변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상적인 경우 같으면은 그 법무장교, 말하자면 재판부에 있는 법무사 후보자가 그 국선 변호인을 갖다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소통을 해서 그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그럽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기분 전혀 못 느끼셨습니까? 그 당시?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뚜렷이 누가 나를 감싸주고 그런 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근데 그것은 좀 아무리 군법회의라 하더라도 제 상식에 좀 어긋나는데 그게 아마 광주 그 민주화 운동 흔히 말하는 광주 사태라는 여파 때문에 아마 그런 좀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증인을 그나마 보듬어 줄 수 있었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국선 변호인 이른바 법률에 소양 있는 장교 그게 뭐냐 그러면은 대학을 이제 법과대학을 나오는데 고시 안 되고 일반 장교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국선 변호 많이 했어요. 법률에 소양 있는 장교라서 그러면 항상 법무사하고 소통을 해서 피고인을 보호합니다. 피고인 보면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여쭙는 것은 후보자가 그 정도의 노력은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별 그런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다들 그냥 모든 것 이사천리로 그냥 사형 판결이 그냥 나버렸어요. 그렇게 쉽게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니 말 몇 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형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고등 머시기에 올라도 변호사를 샀어도 일반 변호사도 별 뭐 이야기를 해도 그게 뭐 먹혀 들어가고 좀 그러더라. 네, 그러니까 5.18의 주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군인이었죠. 그렇죠. 예, 또 전두환 계엄사령관. 그렇죠. 계엄사령관이 누구였죠? 올라가자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 전두환 그 당시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자이죠. 그런데 그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서 5.18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증인은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좀 가까이 말씀해 주셔야. 네. 그때 발포 명령이 없이는 하부에서 그 총을 국민에게 겨눌 수가 없죠. 누가 했더니 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엄청난 현대사의 비극인 5.18에 대한 여러 가지 진상 규명이나 그런 조치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분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걸 참작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안 돌아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야 되지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5.18 기념식에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예, 늦어가지고 참석은 했습니다만은 뒤에 서 있다가 그냥 왔습니다. 네. 그때 직접 그러면 못 들으셨더라도 나중에 기사를 통해서라도 그날 새롭게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 기사로라도 확인하셨습니까? 그때 나중에 내가 이야기를 잘 못 얻었네요. 네. 아니 네. 듣고 그때는 뭐였지만은 네.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네. 해서 못 얻었네요. 네, 예, 그러면 들었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이번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증인께서 오늘 이렇게 어렵게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만큼 5.18을 겪게 된 사람들의 고통을 또 대변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항거를 하셨던 그 이유, 그리고 5.18 정신의 취지가 뭔지, 그것이 헌법에 담겨져야 되는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치에나 뭐 그런 관심이 없고 우선은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일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문당한 부분. 폭행이죠, 폭행. 고문이 아니라. 네. 폭행. 전 밤에 잠잘 때 아까처럼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취침 시간 이후에 이제 불러내가지고 그 육하원칙에서 그것을 버시기를 쓰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쓰는 도중에 무릎을 꿇쳐놓고 구라빨라 그냥 막 사지를 막 밟아불고 어쩌고 그러면은 그때 제일 괴로웠죠. 그런 것이. 그런 기간이 한 며칠 정도 계속됐습니다. 그런 시간이 한 며칠에 몰다 하고 그렇게 뭐실 다 받고 난 뒤에. 그때 고문 당했을 그 위치가 상무대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그러죠. 상무대죠. 상무대에서. 그리고 고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오래되어서. 그렇고. 그러면 사형 선고를 네. 그 교도소 생활하고 한 얼마 만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그때 10월 달인가 몇 월 달에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형을 받으니까 네. 교도소로 이감이 되대요. 네. 이감이 된 뒤로는 일반 독방 네. 거기에 수갑을 차잖아요. 네. 보편적으로. 근데 혁수정이 있어요. 사형수만 차는 혁수정. 네. 그것은 척대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서 놔둬요. 네. 그러면 밥도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되고 몸을 씻을 수도 없고 그거야 이런 말할 수 없죠. 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났을 때 우리 정인께서는 참으로 법업소도 살 그 양민이었었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럴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내가 인생을 마감한다. 그런데 억울한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억울하다. 누구한테 억울하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하자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요. 영이 있는갑다. 예? 영. 응? 예.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 명. 명 말고 영적인 꿈이 이상하게 그렇게 막 뭐를 가르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뒤로 무기로 감형된 뒤에 예. 얼마만큼 있다가 12월 달인가 몇 월 달 무기로 감형을 받은 뒤에 이감 조치가 돼서. 예. 자, 예,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정인께서는 그 지금까지 당시에 군 법무관인 김희수 헌재 소장 지명자를 보지도 못했고 얘기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밤마다 헌병들한테 구타당하고 맞고 법률적 조력을 받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늘도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김희수 후보자는 사과를 어제 또 오늘 또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김희수 후보자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게 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못한데 저는 배용주 정인이 원체 정말 양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모님이 저희한테 한 얘기,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말 밤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정말 정중하게. 그럴 때 내가 정말 부족했다. 군 법무관으로서 적절치 못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얘기도 좀 들어줬을 거로 그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아까 얼굴을 뵀더니 저도 전혀 그때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저렇게 선하신 분이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20몇 살 젊은 나이인데 저보다 훨씬 좀 연세가 많아가지고 지금 70세를 훨씬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월이 이렇게 갔구나. 진즉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사죄를 드려야 될 텐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인께서 오늘 광주에서 올라오셨죠. 네. 그래서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죠? 그때 음력으로 80년 5월 1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80년이 아니고 82년 아닙니까? 82년.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정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대전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 어머님을 뵙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직을 하셨죠? 예, 그때 그 뒤로 몰랐어요. 면회를 한 번씩 와도 그런 내가 걱정될까봐 그걸 감추고 있다가 이제 출소한 뒤에 출소해서 가는 길에 하순 그 담당 형사가 어머니 돌아가신지 아냐고 그래서 아니 모른다고 예삼촌은 내가 돌아가신지 아는데 그러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내가 예삼촌을 잘 모르고 그러는 것 같다고 그렇게 형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됐잖아. 사진 한 장만 덜렁 달아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정인께서는 광주 사태가 났을 때 광주고속버스 기사로 일하셨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고가 어떻게 났고 사고 난 부분은 언제 알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새삼스럽게 제가 말하고 많이 거짓이 있다면 이등이
이등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그렇게 나오도록 결심을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용기 있게 잘 결심했다 이런 전화 좀 받았습니까? 뭐 전화 받고 뭐 한 것이 심적으로 무지하게 괴롭습니다.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서.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서 괴롭다. 혹시 마이크 좀 당겼어요. 혹시 격려 전화 용기 있다 이런 전화도 받았지만 뭐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느냐, 또 그 나가서 정부를 어렵게 하느냐 이런 걱정하는 전화랄까,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는 받은 적 없습니까? 예, 그런 전화 몇 통화 받았어요. 몇 통화 받았죠? 가족들한테. 그 받을 때 느낌이 회유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협박한다는 느낌, 협박당한다는 아니, 느낌이 들었습니까? 협박 회유가 아니라 뭐냐면은 거기 나가서 쪽팔리게 그래가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냐.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이세기 의원입니다. 우리 배용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국회 관례상 증인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이렇게 호칭하는 부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인께서도 며칠 밤을 지금까지도 거의 불면의 밤을 보냈겠습니다만 며칠 밤을 거의 주무시지도 못하고 또 가족들의 마음고생이 참으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정말 아픈 역사를 정확하게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그런 충정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 한 마리라도 고양이새 개 한 마리라도 앞에 있으면 피해가고 그러다 더 큰 사고도 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뭐고 나는 그때 그 데모군 중에 휩싸일 뭐가 없어요. 그래도 일반 버스 할 때는 월급 8만 원, 9만 원 받다가 강교구도 들어가니까 한 1년 하면 집도 사갔더라고. 27만 원 막 그렇게 받으니까. 그러다 나는 이제 안정된 직장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사에 있는 그 상무나 그런 높은 장관들이 가락에서 할 수 없이 간 것이 큰 각오가 되었습니다. 그런 강주 사태에 예. 저희를 일으키는 생각이 드는 순수한 강주로서 버스 기사에 불구하고 예. 기사 임원들이 시민군을 좀 예. 가라는 그 순수한 지시를 받고 갔는데 예. 그 앞에 세부가스하고 이런 게 전혀 생각을 못했다. 예. 그 다음날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됐다. 이거죠. 예. 예. 이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도 이제 증인으로 오셨으니까 배용주 증인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그동안 겪으셨을 고통에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훈한 의원입니다. 그 증인 배용주 어르신께 여쭤보겠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시고 오늘 이 청문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청문회에 오시면 그 김희수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차로 인해서 그 희생자가 났다는데 지금까지도 그 유족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사과 한마디 못했습니다.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유족의 일을 드리며 그 당시의 나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 80년 5월 21일이었는가 날짜도 잘 기억해. 그때 남원
곡성으로 해서 남원 가는 코스를 갔다가 가는데 그러기 전에 그 계엄군들이 공수부대들이 막 그 터미널 내까지 쫓아 들어와가지고 그냥 쉐르탄을 뿌리고 막 그러게 그래서 그때 그래도 나는 배차를 받고 거기를 무사히 가가지고 그 곡성으로 오는데 고속도로 오는데 차가 안 와요. 그래서 아 이거 무슨 일이 있는갑다 하고 서방 들어오니까 대모군중들이 꽉 도로에 차가지고 거리 못 가겠어요. 그래서 다시 32술사는 오치로 해서 그래서 신역 쪽으로 가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가는데 별 지장이 없이 갔는데 거기서부터 바로 가면 이제 터미널 바로 기는데 거기서 또 거기도 이제 군인들이 모두 오고 그래서 거기를 못 가고 유동상거로 해서 가는데 그냥 난리 속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터미널 금남로로 해서 이제 터미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차가 또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도 상무나 전무들이 거기 나오면서 기사들이랑 뭐또 대목 군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태우고 같이 2차 따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차를 따라 그 사람들 가자는 대로 내가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갔던 것이 도청 앞으로 소식 어떻게 갔어요. 막 그때 도청 앞에서 가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가스차가 라이트를 켜고 계속 거기서 연기 같은 것이 막 나오고 그러고 막 눈을 못 뜨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치약을 막 갖다 눈에다 바르고 어쩌고 막 그러고 막 차에 막 올라타고 그 군중들이 그냥 에어싸고 차를 미면서 그러자 한 대가 또 이쪽으로 차가 휘어 백해버리고 이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저는 이제 그 뒤로 나도 이제 차만 놔둬불고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자리를 피했죠. 피했는데 나중에 아침에 차가 어떻게 됐나 하고 가서 보니까 그때 기사라고 오석구시고 막 그분이 차를 끌고 오면서 문화방송 있는데 거기 오니까 나는 개념도 쓰지 않는데 거기 오는데 차를 세우더니 용주 자네 큰일 났네. 사람이 이렇게 다쳤다네. 봄에 거기서 내가 기가 막혀서 그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의식을 가지고 회사에서 쭉 계속 있었죠. 그때는 어디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27일 날인가 그때 모여가지고 29일 날 제가 강주 경찰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연행되어가지고 거기 강주 경찰서에서 있었습니다. 사고를 전혀 느끼지도 몰랐고 그 다음날 그런 사고가 나는 걸 그러지요. 그래서 이것 정말 운전서라는 게